안녕하세요. 먼저 계좌 후원도 해주시고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고 댓글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매도 잔고를 보려고 하는데요. 외국인 수급과 공매도 수급은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면 공매도 수급을 볼 수 있는데요. 12월 7일에 이제 특징적인 게 있죠. 외국인이 대량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요 결과는 공매도 잔고에 찍히는 게 시차가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뒤면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외국인 순매수가 이렇게 크니까 공매도 잔고는 대폭 줄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 결과가 나온 것은 그 댓글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영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다음날에 외국인 수급이 마이너스 40만 주 찍힌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요것도 확인하고서 영상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기다렸고 그 영상이 지금 영상인 겁니다. 외국인이 지금 50만 주를 매수해서 공매도 잔고가 대폭 감소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건 어떻게 됐는지 보면요. 실제로 390만 주에서 360만 주로 공매도 잔고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였냐면요. 지금 현재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조금씩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요 40만 주 대량 매도가 다음 날에 바로 있었는데 요거로 인해서 공매도 잔고가 과연 그대로인지 아니면은 다시 채워졌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하는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 8일자로 가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공매도 잔고가 늘었습니다. 20만 주 정도 다시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제 공매도 거래량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뭐 89주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뭐 공매도 예외 조항들이 있어서 이런 거래들이 있는 건데요. 요거 잔고 수량이 늘었다 줄었다는 것은 뭐 다른 방법으로 채웠다 뺐다 하는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국인 대량 매수가 있었고 공매도 잔고는 훅 줄었고 다시 대량 매도 단타를 쳤죠. 대량 매도가 있고 나서 공매도 잔고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요. 기존에 420만 주였던 11월 달만 해도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금 38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는 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은 공매도가 항복하고 포지션을 청산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가능성이 내릴 가능성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청산하는 거겠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만약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은 포지션을 유지할 겁니다. 왜냐면은 내려서 거기서 청산하면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청산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주가가 공매도 세력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내리지 않고 상승을 하면서 공매도가 어쩔 수 없는 손절을 하게 되면요. 공매도 청산하는 것을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숏스퀴즈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숏스퀴즈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가 많을수록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데 지금 수량들을 계속해서 청산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이제 주가가 NDA 신청 뭐 그런 게 나오면서 막 급등을 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가 숏커버링을 하면서 숏스퀴즈를 나오는 그런 피날레를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볼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요 380만 주도 굉장히 큽니다. 그 전체 발행 주식수의 한 8%, 10% 그 정도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것도 큰 수량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가 동시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HLB 차트를 보면요. 이게 횡보하는 것 같지만 횡보하고 있는 거 맞지만 자세히 보면요. 여기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 것도 당겨보면은 저점이 여기서 이제 살짝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차트를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매수랑 매도가 서로 누가 더 세냐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매수하는 쪽 저점에서 내려올수록 조금 더 위에서 살려고 하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도 지금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구장창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은 여기 저점보다는 높아졌고, 그 다음에 여기도 주구장창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은 여기 저점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올랐다 푹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은 여기 저점보다는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헤파토셀룰러 논문에서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까지 세 번째 다루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다루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뉴스 기사가 나왔었죠. 여기서 이제 HLB 관계자가 뭐라고 말했었냐면요. 특히 회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1차 치료 임상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10명을 대상으로 준비 중인데 50% 환자 모집률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지금 HLB가 준비하고 있는 거랑 동일한 임상이라는 거죠. 이거 중요한 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잘 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이제 OS가 아니라 PFS랑 바로 TTP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PFS는 Progression Free Survival이라고 하고요. TTP는 Time to Progression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바로 Progression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프로그레션을 측정하는구나. 그럼 차이점은 PFS는 서바이벌이 들어있죠. PFS는 서바이벌도 측정을 하는구나. TTP는 없죠. 그러면은 요약을 해보면 PFS는 프로그레션 플러스 서바이벌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TTP는 프로그레션만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지 논문 속에 있는 정의를 찾아보면요. 요 앞에는 이제 TTP에 대한 얘기인데요. 무엇을 측정하는 거냐? 바로 프로그레션만 측정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PFS 같은 경우에는 Progression or Death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TP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션만 측정하고 PFS는 프로그레션 또는 데스까지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차이점으로 인해서 그래프의 모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요 위에 게 PFS, 요게 TTP, 요게 OS입니다. 또 PF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로그레션 플러스 데스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친 그런 그래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FS 그래프는 요 TTP랑 OS 그래프를 합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TTP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까지 감소를 하다가 쭉 수평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에 보면요. PFS 같은 경우에 쭈르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은 누구의 영향이냐? 바로 OS의 영향입니다. OS는 계속해서 줄어들죠. 그래서 50%까지 내려왔고 그런데 여기 TTP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내려오지 않고서 끝나버렸습니다. PFS는 역시 마찬가지로 50%까지 떨어졌죠. 자, 저게 50%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요. Not yet reached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not reached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그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still alive,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을 경우에는 not reached가 나온다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median survival, 그러니까 median OS를 물어봤는데 median OS가 not reached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답변이 뭐였냐면은 아직 50% 이상이 still alive다, 아직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not reached가 됐다라는 건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50%까지 도달을 하겠죠. OS는 사람은 언젠간 죽으니까. 그러면은 이 OS는 결국에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미디안 OS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요 TTP 값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자, TTP는 프로그레션이 일어나면은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측정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기 전에 사망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추가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OS가 50%에 달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TTP는 더 이상 측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측정을 못한다기보다는 50%까지 절대로 도달할 수 없겠습니다. 요약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암이 커지기도 전에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 회사에서도 밝혔듯이 진행과 확산이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로그레션이 일어난 것들은 이제 천천히 오래 살면서 진행이 되면서 크기가 커지면은 측정이 될 수 있겠지만은 급격하게 악화돼 가지고 사망하게 되면은 뭐 크기가 커지는 거는 그냥 그 전에 훅 가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디언 OS가 14.8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3명 중에 35명이 이제 55.6%인데 여기 14.8개월에 도달한 것이라 볼 수 있겠고, 여기 OS 커브를 보면요 50%에서 14개월이라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개월이면은 거의 1년 정도인데 왜 이렇게 빠르냐? 여기 보면요 애드밴스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애드밴스드라는 것은 스테이지 4입니다. 4기죠, 4기. 4기에 이르면요 5년 생존율이 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6%입니다. 엄청나게 낮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추가로 이제 5년 생존율은 20%인데요. 이제 4기인 경우에는 6%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 등장하는 complete response, 그러니까 한 명의 완전 간해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7명은 파셜 리스폰스가 나왔습니다. 5년 생존율이 6%에 불과하는데 여기서 한 명이 완전 관해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컴플릿 리스폰스가 뭐 1기, 2기 앞쪽에 있는 거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요게 어드밴스드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굉장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HIV 공매도 잔고랑 그리고 이제 간암 논문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